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8주차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망마까지 도달되어 있는 빛이, 즉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, 즉 망막으로 진행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의 퀄리티와 관계가 되겠죠.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안광학계 각막, 수정체, 초자체를 거치고 나서 실제로 망막에 즉 레티나에 도달하는 빛은 여기에 도달한 빛은 처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하고 사실은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다르게 되겠죠. 즉 렌즈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매질을 만나서 즉 빛의 성질이 바뀝니다. 성질이 바뀐다는 것이죠. 이 바뀐 성질의 변형된 또는 변질된 빛이 결국은 망막으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망막에 도달하는 빛이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망막상의 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안경공학까지 배웠었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상의 크기가 작은지, 상의 크기가 상의 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은지 또는 큰지,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배율이죠.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안경 배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. 자, 배율이 커졌는지 작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. 자, 시력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 안광학계를 갖고 있는 상황을 정량적으로 이 상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,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. 광학적인 분석 함수가 바로 지금 그 망막상의 질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. 자, 우선 점 분산 함수라고 하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라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해서 선 분산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모든 빛은 렌즈를 통과하든지 유리를 통과하든지 공기를 통과하든지 물을 통과하든지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성질이 바뀌게 되겠습니다. 즉 변형되거나 변질된 빛이 된다는 것이죠. 이 얼만큼 변질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광전달 함수입니다. 옵티컬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광전달 함수를 갖고 그 망막상의 질을 평가를 하고요. 이 망막상의 질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조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즉 이 변조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빛이 이 대비라든지 어떤 감도가 실제로 어떤 매질을 통과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변조 전달 함수, 즉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밀히 말해서 이 페이스 트랜스퍼 펑션이라든지 라인 스프레드 펑션, 그리고
옵티컬 트랜스퍼 펑션이라든지 모듈레이티드 트랜스퍼 펑션, 그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는 고급 수준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학원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자세한 부분들보다는 이 망막상의 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잘 보고 깨끗한 그 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그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9주차, 10주차, 11주차에 진행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그 타픽이 바로 눈의 노화가 되겠습니다. 이 눈의 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대부터 우리가 20세까지는 이제 눈이 이제 사실 그 10대 9살에서 10년이나 또 9년에서 10년 사이에 안구가 완성이 되고요. 그리고 광학적인 기능이 최고조로 달할 때가 바로 20대에서 40대 사이가 되겠습니다. 40대 사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40대를 40대를 기점을 해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. 근데 그 노화는 20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노화가 급격히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40대가 되겠어요. 그래서 노화는 사실은 20대와 40대, 20대부터 그 천천히 이게 노화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40대 이후에는 노화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안광학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질들이 있죠. 그 매질들이 얼만큼 어떤 특성, 임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임상광학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임상광학. 즉, 각막은 나이의 들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수정체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, 이 굴절 이상과 관련된 부분과 이 굴절 이상하고 우리 안축장 길이가 있지요. 그 안축장 길이가 바로 각막의 정점에서부터 그리고 망막의 끝부분까지 있는 그 길이가 안축장의 길이죠. 그게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변할 것이냐, 안 변할 것이냐. 사실 변하죠. 아주 작게는 변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, 그리고 조절과 이 노안과 관련된 이 조절력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절력은 어커머데이션 이 조절력은 분명히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떨어지지요. 그래서 즉 이 말은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를 두껍게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홍채가 이렇게 있죠. 홍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근육이 홍채 그 모양 소대가 있죠. 그 수정체의 모양을 바꾸고 얇게 또는 두껍게 만들어주는 이 모양 소대의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조절력을 결정짓는 거죠. 이 수정체의 이 두께를 즉 얇게 하고 두껍게 하는 이 근육의 이 노화로 인해서 분명히 조절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 조절력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모양 소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홍채가 되겠죠. 홍채. 이 부분이 홍채가 되겠죠. 이 홍채가 분명히 홍채에 따라서 분명히 빛의 반응에도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기능적으로 약화되는 부분이 있겠죠. 자, 그래서 바로 동공의 직경이 바로 어떻게 이 눈의 노화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지. 자,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성질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수차라든지 망막상의 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광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똑같은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젊은 눈과 그리고 노안을 갖고 있는 눈이 그 빛에 반응하는 성질들이 각각 다르겠죠. 자,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룬 데 있어서
우리가 불스트란드 모형안이라든지 아니면 생략안, 그리고 헬르모르츠의 모형안과 생략안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엄밀히 말하면 노안인 경우, 즉 노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, 자,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15주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측광 용어에서부터 눈으로 입사되어 있는 그런 입사된 광선들에 관계된 얘기들,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안광학계의 구성 요소들하고 빛이 상호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망막에 도달하는 빛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,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들, 그리고 이 나이에 대해서 이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,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안광학계의 기능이 사실상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만,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시공학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, 약 15주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갖고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공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1학년, 2학년, 3학년에 배웠었던 굴절 이상, 즉 굴절 이상과 관련된 분들을 평가를 하고 처방을 해주고, 그리고 그 맞게끔 조제 가공을 해주고, 그 조제 가공한 걸 양안시 검사를, 균형 검사 등을 통해서 잘 보일 수 있게, 즉 잘 보이게끔, 선명하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, 즉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다뤘다 그러면, 이 시공학 분야에서는 바로 이 질적으로 이 교정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을 느낀다, 또는 빛이 퍼져 보인다, 시력은 좋지만 상이 퍼져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. 자,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조금 더 고급적인 고급 수준의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안경사로서 안경원이든지 또는 안과라든지 이런 부분, 안과 병원에서 좀 더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를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분야를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자, 이제까지 설명을 토대로 해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각 주차별 아까 제시했었던 그 내용을 갖고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학습을 해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